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혈압관리. 함께 배워볼까요? 고혈압 위험 성인이란 정상 혈압보다는 높지만 아직 고혈압으로 진단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고혈압 위험 성인은 주의혈압과 고혈압 전 단계를 포함하며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mmM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mmM일 경우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왜 혈압 관리를 해야 할까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20세에서 39세 성인의 약 32.7%가 고혈압 위험 성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 성인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으며 혈압 상승은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다음 중 심혈관 건강에 더 해로운 요인은 무엇일까요? 1번 흡연, 2번 높은 혈압. 정답은 2번 높은 혈압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여러 위험 요인 가운데 높은 혈압은 남녀 모두에게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흡연 역시 심혈관 건강에 해로운 요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혈압 관리가 왜 중요한지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20mmM이 낮아지거나 이완기 혈압이 5에서 10mmM이 감소하면 허혈성 심장병 위험은 15에서 20% 감소하고 뇌졸중 위험은 30에서 40%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고혈압 위험 요인으로는 비만, 부적절한 생활 습관, 음주와 흡연 등이 대표적입니다. 혈압, 이렇게 관리하세요. 첫째, 비만은 관리가 꼭 필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체중을 1kg만 줄여도 혈압이 약 1mmM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적절한 생활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과 신체 활동으로 바로잡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수축기 혈압을 5에서 7mmM이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음주와 흡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 소주잔 2-3잔 미만, 여성의 경우 1-2잔 미만으로 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니코틴에 의해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금연이 권장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문제. 고혈압 위험 성인은 주의혈압과 고혈압 전 단계를 모두 포함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고혈압 위험 성인은 혈압이 정상보다 높지만 고혈압으로 진단되지는 않은 상태로 주의혈압과 고혈압 전 단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2번 문제. 높은 혈압은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높은 혈압은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로 관상동맥 질환과 뇌혈관 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줍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다양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생활습관 개선, 금주 및 절주, 금연, 운동 등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나를 위한 앞으로의 여정,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혈압 관리,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시간, 혈압을 낮추는 똑똑한 식사 방법을 함께 배워볼까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칼륨은 나트륨이 몸 바깥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하고 신경과 근육을 조절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이롭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등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채소는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채소는 하루 4-5번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즉 한 끼 식사에 한두 가지 정도의 채소를 챙겨 드시면 좋아요. 추천하는 채소와 과일로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아보카도, 토마토, 바나나, 블루베리 등이 있어요.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드세요. 앞서 소개한 과일과 채소뿐만 아니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에서 식이섬유를 채울 수 있어요. 통곡물 식품으로는 통밀빵, 귀리, 현미, 보리 등이 있으며 콩류에는 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이 있어요. 그리고 아몬드와 호두 등의 견과류를 통해서도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어요. 우와, 꽤 다양하네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얼마나 자주 먹어야 좋은가요? 한 끼 식사마다 한두 가지 정도의 채소와 더불어 콩이 들어간 잡곡밥을 함께 먹으면 좋아요. 밥보다 빵이 생각나는 날에는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통밀빵을 선택해보세요. 흰 빵보다 식이섬유가 많아 오래 포만감을 줍니다. 출출할 때 건강 간식으로 견과류까지 챙겨 먹으면 식이섬유 섭취는 높이고 혈압은 낮출 수 있어요. 셋째, 유제품을 섭취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방이 적은 저지방 우유면 더 좋아요.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일반 우유는 포화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면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는 일반 우유보다 포화 지방은 낮고 칼슘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요. 우유 속 칼슘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예방식품으로 추천합니다. 우유 말고 또 어떤 저지방 유제품이 있나요? 저지방 요거트와 저지방 치즈도 있어요. 저는 저지방 요거트에 과일과 견과류를 넣어 먹을래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자신의 기호에 맞게 저지방 유제품은 하루 한두 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선과 닭고기로 단백질을 채울 것을 추천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안 되나요?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육류는 부위에 따라 포화 지방 함량과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어 과다 섭취 시 혈관 건강에 해로워요. 그럼 생선과 닭고기는 왜 좋은가요? 생선과 닭고기를 추천하는 이유. 생선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과 혈중지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닭고기 중 특히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더욱 추천합니다. 닭껍질은 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제거 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생선과 닭고기는 튀기지 않고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메뉴를 시도해보는 건 어떠세요? 연어 포케는 단백질 식품인 연어와 달걀뿐만 아니라 각종 생채소와 통곡물, 콩류가 골고루 들어있어 균형 잡힌 한 끼가 될 수 있어요. 간식으로는 저지방 요거트 혹은 우유와 함께 바나나, 블루베리, 딸기 등의 과일과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더운 날씨, 생기 있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힘이 될 거예요. 혈압을 낮추는 똑똑한 식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세 번째 시간, 혈압을 낮추는 체중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최근 10년간 20대와 30대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비만 유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며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심장 박동과 혈관의 수축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체중 관리가 필요할까요? 체중을 1kg 감량하면 혈압은 1mmmercury 감소하고 체중을 10kg 감량하게 되면 혈압은 약 10mmmercury 낮출 수 있습니다. 과체중 이상인 경우 5kg만 감량해도 뚜렷한 혈압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체중을 감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비만일까? BMI 체질량 지수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BMI, 즉 체질량 지수는 키와 체중을 통해 비만의 정도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BMI가 증가할수록 고혈압과 고혈압 전 단계의 유병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MI는 자신의 체중을 키로 2번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를 센티미터 단위가 아닌 미터 단위로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체중이 85kg이고 키가 175cm인 경우 BMI는 체중 85를 175cm를 미터로 변환한 1.75로 2번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 경우 BMI는 27.8로 계산돼요. BMI 27.8은 1단계 비만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체중과 키를 통해 자신의 비만도를 알아볼 수 있어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체중과 키를 공식에 대입하여 BMI를 계산해 보세요. 체중 조절, 이렇게 시작해요. 청년층의 체중 증가 위험 요인으로는 야행성 생활 패턴, 수면 리듬 불균형, 편식과 폭식, 잦은 간식 섭취, 그리고 잘못된 체중 조절의 반복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내 몸을 바꾸는 세트 전략입니다. S는 슬립, 규칙적인 수면으로 생활 리듬을 바로잡고. E는 이트, 편식과 폭식 대신 건강한 식사 습관을 만들고. T는 트라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식사 관리와 운동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매주 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함께 할게요. 이제 나만의 체중 관리 목표를 세워볼 시간입니다. 단기 목표는 예를 들어 과체중 이상인 경우 4에서 5kg 감량하기, 필요하다면 5kg 더 감량하기도 좋아요. 장기 목표는 BMI를 25 미만으로 유지하기. 허리둘레를 남성은 90cm 미만, 여성은 85cm 미만으로 유지하기처럼 세워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나에게 맞는 체중 관리 목표를 꼭 세워보세요. 다음 주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이번 주에는 나트륨 섭취 조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트륨 섭취 조절은 왜 필요할까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수분이 혈관 안으로 더 유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심장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지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7.8g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섭취량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입니다. 성별로 보면
한국 남성은 WHO 권고 기준의 1.9배, 여성은 1.3배에 달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급원 음식으로는 면만두류, 볶음류, 김치류, 국탕류, 찌개 전골류 등이 있으며 이들 음식만으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채워지게 됩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세에서 29세에서는 나트륨 급원 식품으로 라면이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배추김치, 3위는 소스류 순이었습니다. 30세에서 49세에서는 배추김치가 1위, 그리고 라면과 국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트륨 섭취 조절이 왜 중요한 걸까요?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을 약 4에서 6mmmercury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경우 하루 소금을 5g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소금 5g 미만 섭취를 목표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나의 나트륨 섭취 습관을 점검해 볼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평소 식습관을 떠올리며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체크한 개수에 따라 나의 나트륨 섭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 조절은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째,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소금 섭취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국과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와 같은 나트륨이 많은 음식의 섭취를 줄이세요. 셋째, 국물은 되도록 적게, 건더기 위주로 먹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팁도 소개합니다. 특히 나트륨 함량이 높은 라면과 배추김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키트를 고를 때에는 나트륨 함량이 낮고 채소가 풍부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소스를 따로 요청해 찍어 먹거나 절반만 넣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나트륨 섭취량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상황극 퀴즈를 풀어볼까요? 고혈압 위험성인 회사원 A씨. 배도 고프고 더운 날씨에 지쳐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어떤 메뉴가 좋을까요? 1번. 덥고 요리하기 귀찮으니 양념치킨을 배달시켜 먹는다. 2번. 라면을 끓여 김치와 함께 먹는다. 3번. 퇴근길에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는다. 4번. 고생한 나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집에 남은 채소로 채소 듬뿍 샤브샤브를 만들어 먹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나트륨이 적고 칼륨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샤브샤브는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하고 국물 양도 조절할 수 있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선택은 곧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보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오늘은 혈압을 잡는 채소 섭취 습관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혈압 관리에서 채소 섭취는 왜 중요할까요? 나트륨 섭취가 과다했을 때뿐만 아니라 칼륨 섭취가 부족해도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륨의 주요 급원 식품인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채소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고혈압 예방을 위해 하루 4-5회 이상, 총 350g 이상의 채소 섭취를 권장합니다. 채소 섭취 1회 분량은 생잎채소의 경우 한 컵 가득, 익히거나 잘게 자른 채소는 반 컵 정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채소 섭취 현황은 어떨까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채소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대의 섭취량이 모든 성인 연령층 중 가장 낮다는 것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20대의 섭취량은 권장량 350g에 비해 약 56%, 30대는 약 6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한 끼에 두세 가지 이상 다양한 색깔의 채소로 골고루 섭취하세요. 둘째, 샐러드, 쌈, 생채 등 신선한 채소로 드세요. 염장, 발효, 통조림 채소처럼 나트륨이 많은 가공 채소는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선택하세요. 시금치 같은 푸른 잎채소, 브로콜리, 애호박, 당근, 토마토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공 채소 제품은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고 조리할 때도 되도록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 관리에 좋은 채소를 추천합니다. 시금치, 상추, 케일, 근대 같은 푸른 잎 채소와 브로콜리, 토마토, 늙은 호박을 추천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잎채소, 뿌리채소, 해조류, 버섯류 모두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김치나 장아찌, 절인 해조류는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섭취를 늘리는 작은 팁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매 끼니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하나는 생채소면 더 좋습니다. 또한 당근, 오이, 파프리카 같은 채소 스틱은 냉장고에 채워두면 건강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둘째, 국찌개를 끓일 때는 채소를 2-3가지 이상 넣어 조리해보세요. 라면에도 콩나물, 숙주, 대파 등 다양한 채소를 넣을 수 있어요. 덮밥, 볶음밥 등에는 시금치, 브로콜리, 피망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다져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쁠 때에는 볶음밥용 냉동 채소 등 손질된 채소를 활용해보세요. 여기서 손질된 채소를 구매할 때에는 나트륨 함량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에 채소를 미리 손질해두면 바쁜 평일에도 챙겨 먹기 쉽습니다. 국용, 샐러드용, 볶음용 등으로 나누어 냉장고에 보관하면 조리할 때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채소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채소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혈압 조절을 위해 피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채소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김치나 장아찌는 나트륨이 높지만 발효식품이므로 많이 먹어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김치나 장아찌는 채소로 만들어졌지만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채소 반찬은 줄이고 신선하거나 익힌 채소를 중심으로 섭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번 주 실천 과제. 오늘 배운 내용 중 자신 있는 한 가지를 골라 한 주간 실천해 보세요. 혈압 잡는 채소 습관 갖기.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이번 주에는 영양 표시를 활용한 장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영양 표시란 무엇일까요? 영양 표시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 정보를 식품 포장에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영양 표시를 활용해서 장을 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제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기 다른 제품의 영양 성분을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질병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합한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양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1단계, 영양 정보 상단의 표시 단위와 열량을 확인합니다.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기준 단위는 총 내용량, 100g, 100ml, 한 조각 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왼쪽 영양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제품의 경우 영양 정보의 표시 단위는 총 내용량당 기준이며 총 내용량은 75g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모두 섭취하였을 경우 열량은 240kcal를 섭취하게 됩니다. 2단계, 영양 성분별 함량을 확인합니다. 제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필수 표시 대상 영양 성분은 9가지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이 포함됩니다. 3단계,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확인합니다. 이 비율을 통해 식품의 해당 영양 성분 함량이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제품을 다 섭취했을 경우 나트륨은 일일 나트륨 섭취 기준치의 11%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영양 표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트륨,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의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나트륨 과잉 섭취는 혈압 상승의 위험을 높여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처럼 혈압 관리 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지방의 함량을 확인하여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퀴즈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고혈압 위험 성인 A씨가 마트에서 즉석 사골곰탕을 고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영양 표시를 살펴볼까요? 1번 제품의 경우 총 내용량은 500g, 열량은 29kcal입니다. 2번 제품의 총 내용량은 500g, 열량은 33kcal입니다. 두 제품이 거의 비슷해 보이시나요? 여기서 힌트.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표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1120mg, 2번 제품은 430mg으로 1번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더 높습니다. 포화지방의 경우 1번 제품이 1.1g, 2번 제품이 0.5g으로 포화지방 함량도 1번 제품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모두 맞히셨나요? 오늘 함께 풀어본 퀴즈처럼 가공식품을 고를 땐 영양 정보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건강하게 즐기는 외식 배달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자주 하게 되는 외식, 그리고 이제는 일상이 된 배달 음식. 고혈압 예방을 위해 현명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채소 섭취 늘리기. 둘째, 나트륨 섭취 줄이기. 외식 배달 음식 메뉴를 고를 땐 샐러드바 또는 채소 뷔페가 있는 식당을 선택하세요. 채소가 주재료인 메뉴도 좋아요. 추천하는 메뉴로는 비빔밥, 쌈밥, 채소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 메뉴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먹을 땐 샌드위치처럼 채소가 들어간 메뉴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편의점 꿀팁. 채소김밥, 샐러드, 채소 반찬 많은 도시락을 추천해요. 함께 식사할 땐 1인 섭취 분량을 고려하여 주문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에는 국물보다 채소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양이 많은 음식은 1인 분량만 덜어서 섭취해요. 고기 메뉴는 쌈채소와 함께 먹는 것을 강력 추천. 그리고 주문 시 채소 토핑 추가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만약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었다면 다음 끼니는 채소 듬뿍 더욱 건강하게 드세요. 그리고 식후 가벼운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고혈압 예방을 위한 즐거운 운동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운동은 혈압 관리의 핵심. 운동을 하면 혈압과 체중을 낮추고 심폐 기능이 개선되며 즐겁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유산소 운동에는 걷기와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줄넘기, 체조, 에어로빅, 테니스, 배구 등 다양한 운동이 있어요. 유산소 운동 이렇게 하세요. 강도는 운동하며 대화와 노래 부르기가 가능한 정도로 일주일에 5번에서 7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운동 초반 10분에서 20분은 가벼운 정도로 시작하여 천천히 연장해 30분에서 1시간 지속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운동 전 5분 준비 운동과 운동 후 5분 마무리 운동도 꼭 챙겨주세요. 근력 운동은 유산소와 병행하세요. 빈도는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으로 몸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악력 운동도 추천합니다. 악력기나 테니스공 등을 손으로 꽉 쥐고 일정 시간 유지하는 것을 반복해요. 강도는 최대로 줄 수 있는 무게의 30에서 40% 정도로 2분 유지 후 1분 휴식을 4회 반복하는 것이 좋아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무산소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심장병이 있거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는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운동을 응원합니다. 즐거운 운동을 통해 혈압 건강도 되찾으세요.